예, 안녕하세요. 12월 17일 주식 정리되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에서 기존보다 더 빠른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이 시장이 예상한 그 부합치대로 흘러간다라는 안도감 때문에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주요 은행들이 긴축 속도를 높이면서 우려가 부각되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모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테이퍼링은 기존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늘려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내년은 최소 3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열어뒀으며 인플레이션 일시적인 요인 반영이라는 발언을 삭제했습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인정을 한 그런 시그널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럼 더더욱더 이 금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유럽 또한 이 ECB라고 하죠.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PPP를 내년 3월에 종료하고 매입 속도 역시 낮추면서 테이퍼링에 일조한다라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낮아지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러면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의 유동성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주가 보통 성장주잖아요. 기술주 중심의 한국 시장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 보더라도 어제 다우나 아니면은 S&P 같은 경우 S&P는 기술주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해요. 그래도 이 하락률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보세요. 2.47에 4.27까지 빠졌습니다. 네, 한국 빠지는 요 모양을 보면은 다우나 이런 쪽보다는 확실히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런 흐름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동안 꾸준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엔 그리고 지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6천 건으로 18,000건 정도 증가를 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하회를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168만 채로 전월 대비 11.8% 증가하면서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물 경제 부분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뭐 괜찮은 모습이 보여줬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달러는 약세고 금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지는 데 있어서 어도비 시스템이라고 나름 괜찮은 비중을 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떨어지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다시금 또다시 하락이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사라진다라는 것, 줄어든다는 것 자체만으로 기술주 입장에서는 악재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자, 그리고 리가르드 인플레이션 전망 상향 조정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자동차 반도체를 글로벌 전기차 업체에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이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팔아도 많이 안 남았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거를 건드리기 시작을 한다라는 건 시장을 확인을 했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고, 자, 그러면 요 관련해서 이 무언가 관련주들이 있을지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찾은 게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흑연의 공급난이 경고가 떴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요소주랑 비슷한 상황이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번에 중국의 흑연 공급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공급난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필요한 양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생산량이 이 수요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공급난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흑연이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음극재에 사용이 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 이 음극재 쪽에 이 흑연이 많이 사용이 되곤 하거든요. 사람은 필요의 동물이라고 흑연이 아마도 공급이 너무 모자르게 된다면 대체제를 찾겠지만
그래도 그 대체제를 찾기 전까지는 흑연이 메인일 수밖에 없고 이 흑연 가격이 올라간 환경이 이제 곧 있으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딱 떠오르는 거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이 이 흑연 관련주, 음극재 관련주로 초기에 이제 슈팅이 나왔던 걸 생각을 해보면 이 흑연 이슈에 꾸준하게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중국 쪽으로 화장품 수출량이 늘어났다라는 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고, 아모레가 올라갔다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 현재 보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코스맥스가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중국의 법인을 내년 한국에 IPO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중국 법인 해서 이제 코스맥스 관련주 한번 훑어보시고 다음 주 월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한다라고 하니까 요거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렇게 분석 끝마쳐 봤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예, 요즘 구독이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시장 봤으니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볼 종목은 국전약품입니다. 일단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 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이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고생을 좀 하시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보는 게 가장 베스트일지 제가 하나씩 찝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제 분석 영상 참고 잘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이 국전약품이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는 이 경구용 치매 치료제 이 누세린이 임상을 진행한다라는 뉴스 때문에 올라가는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이전에 기술 이전하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임상 1상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인을 받았다라는 뉴스 때문에 이걸 시장이 호재로 인식을 해서 올라가주는 효과를 보여줬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1상입니다. 뭐 마일스톤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상부터 집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회사가 받는 돈은 지금 당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본다라는 건데 솔직히 이제 기대감 때문에 여기서 뭐 2배 이렇게 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지금은 그냥 차트 보면서 우리가 모르는 걸 남들이 아는 경우가 있나? 요걸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지금 집중적으로 뭐 분석을 한다라고 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보다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은 건 결코 아닐 거 아니에요. 내부자가 아니라면. 이거 내부자면 좀 다른 내용입니다. 내부자는 제 내용 안 보셔도 돼요. 근데 내부자가 아니라면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보다 더 빠르게 이 국전 약품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자, 그렇기에 전 항상 수급을 집중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제 음봉이 나왔는데 외국인 다 판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양을 어제 넘겼죠.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아직은 요때 산 거의 일부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긴 한데 그래도 뭐 절반 이상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4분의 3 정도는 이미 판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 수급만 갖고서 그렇게까지 이 종목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서 뭘 체크를 해야 되냐? 이 종목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외국인 주도로 계속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아래서부터 깔려서 들어오는 거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자. 약간 이런 의미로 보는 거니까 수급은 이 외국인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요것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 61선과 한 90에서 121선 사이에 이 21선을 턴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림 나오긴 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이 상승을 실패를 2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21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 매물대를 녹여갖고 돌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요.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면 2번이나 눌렸기 때문에 이게 더 떨어져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힘을 2번을 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힘을 2번을 쓴 다음에 다시금 힘을 모아가려면은 아래부터 다시 천천히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인은 지금 여기서는 90일로 잡았긴 한데 이걸 100일로 잡으면 보다 더 깔끔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100일선 부근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라인을 한번 그어 보자면
이 종목은 라인을 한번 그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봤을 때 딱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건 수렴하고 있다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이 발산이 아래로 가느냐 위로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가 생각하는 전략 대응 방법은 그냥 쉽게 요 100일선 이탈 전까지는 홀딩하세요. 요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냥 100일선 이탈 전까지는 홀딩하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지금 여기서는 볼린저를 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볼린저 이탈하면서 쭉 빠진 거잖아요. 볼린저 타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조금 더 지켜보면 괜찮겠고 볼린저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면은 거기서는 비중 조절 들어가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비슷한 차트는 약간 결이 다르긴 한데 여기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아래쪽 추세를 어떻게든 회복을 시켜주니까 이 강한 상승까지 이끌어지진 않았어도 어떻게든 이 자리는 지켜주잖아요. 여기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만 본다면 굳이 팔 필요는 없어 보이니까 그 부분 인지하면서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며 국전약품 보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요거 이탈 전까지는 비중 조절 없이 그냥 보면은 그냥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영상 도움되셨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저번 주 제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는데 토요일 날 이제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리포트를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왜 좋은지 한번 우리 같이 공부해보자 라는 의미로 이제 정리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도 두 종목 정도가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토요일 날 나오는 영상 기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멤버십 운영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부 종목 거기는 평일에 한 영상씩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